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영어의 수아쌤입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돌아온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 본격적인 오늘의 컨텐츠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바로 봄이 되면 항상 찾아오는 2026년 1학기 중간고사 꿀팁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특별히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바뀐 과정이라서 전년도 선배들이 풀었던 문제들도 없고 도대체 내가 시험에 어떤 것들이 나올지 내 교과서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컨텐츠에서는 여러분들의 교과서 출판사가 어디든 학교 선생님이 어떤 출제 경향을 좋아하던지 간에 언제나 등장할 수 있는 3가지의 문법 사항을 호수영어 스타일대로 이미지화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험 공부하실 때 뭐 명사적 용법이니 분사니 진행형이 어쩌니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사실은 원어민들은 이런 용어들에 오히려 익숙하지 않아요. 마치 저희 한국 사람들이 한국 문법사항에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그 대신에 이 문법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머릿속에 그려지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훨씬 더 자세하게 탐구하곤 합니다. 오늘 진행할 3가지의 핵심 꿀팁들도 이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이미지를 소개해드리면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다뤄볼 문법은 바로 투부정사입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중1, 중2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 이름만 나와도 골치가 아파지죠. 이게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막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들은 요즘 출제 경향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는 형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투부정사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투는 바로 방향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활로 화살을 쏴서 그 화살이 쭉 날아가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투부정사의 이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부정사가 아무데나 막 쓰이는 게 아니라 특정하게 쓰여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want, plan, decide 같은 단어들에는 뒤에 투부정사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want는 원하다라는 뜻이라서 뭔가 원한다라는 건 미래에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죠. 로또가 당첨이 되고 싶은데 번호를 막 고르면서 내가 지난주 번호랑 맞았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음에 앞으로 나올 로또 번호가 뭔지 앞으로를 우리가 원하고 희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want라는 단어 다음에도 당연히 투부정사가 자연스럽게 방향성으로 연결되게 되는 거고요. decide, 결정하다라는 것도요. 선생님이 이제 이번에 호수영어를 복귀하기로 결정을 했죠. 결정을 해서 앞으로 쭉 영상들을 만들어가고 다이어트도 좀 하고 할 거예요. decide, 결정하다라는 말에도 to, 방향성의 이미지가 잘 어울린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plan 같은 경우에도 계획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일, 방향성을 가지고 계획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처럼 방향성으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 투부정사가 훨씬 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잘 이해되게 됩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제가 학교나 학원에서는 투부정사가 형용사로도 쓰여요 이런 걸 배웠는데 형용사적 용법은 이 방향성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런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I want water to drink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원해요 물을. 근데 물에도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우리가 세수할 때 쓰는 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마당에 뿌리는 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들 중에서도 어떤 방향성을 가진 물이요? 네, 마실 방향성을 가진 물, 나는 원한다. 이런 문장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투부정사를 방향성으로 본다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용법 구분 없이도 해석하기가 원활해지죠. 두 번째 꿀팁은요. 바로 서술형에서도 이게 참 애매하고 언제나 우리의 발목을 잡는 시험 범위에 상관없이 발목을 잡는 바로 주어 다음에 동사가 s가 붙느냐 안 붙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어라는 언어는 참 독특해서 명사가 되게 중요한 언어예요. 그래서 이 명사의 특징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동사에 s자를 붙이는 겁니다. 동사에 s를 왜 붙이느냐? 바로 문장의 주인공인 주어가 나나 네가 아니라 뭔가 내가 모르는 제3의 인물이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반짝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거예요. 야, 너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좀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줄게 라는 걸
동사에 s를 붙여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처럼 3인칭 단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막 달달달달 단어를 외울 게 아니라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줘야 되는 주인공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셔서 조금 더 원어민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가실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선생님이 가져온 꿀팁은 바로 중학교 시험에서, 아니 고등학교 시험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분사의 구분입니다. 분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라는 형식으로 나뉘게 돼서 현재 분사는 뭐 ing가 붙고 과거 분사는 뭐 불규칙의 ed가 붙는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현재 분사는 바로 생방송, 지금 라이브 중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뭐 언젠가는 우리 호수 영어도 선생님이 좀 라이브로 우리 친구들의 질문도 좀 받으면서 수다도 떨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지금 내가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미지는 현재 분사로 진행이 되고요. 과거 분사는 그렇다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영상은 이미 다 찍어 놓은 영상을 보는 거예요. 바로 이 과거 분사의 이미지는 이미 끝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왜요? 선생님이 지금 이미 녹화해 놓은 영상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예문에 보면 보일링 워러냐 보일드 워러냐 이걸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해요. 기본적으로 물이 끓는다 라고 했을 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뭔가 내가 가스불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물이 끓는 거지, 그러니까 끓여지는 거야 라고 해서 보일드를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니에요. 보일링 워러 한국말로 봤을 땐 끓는 물이죠. 생방송의 이미지. 그래서 지금 현재 끓고 있는 물을 이야기할 때 사용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보다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를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원어민처럼 해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의 꿀팁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투부정사의 방향성. 두 번째, 주어의 스포트라이트를 주기 위해서 좀 먼 거리인 사람한테는 s를 붙이는 동사의 역할. 세 번째는 라이브의 그림인 현재 분사와 정지된 그림인 과거 분사, 이렇게 원어민들의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내신에 잘 나오는 문법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 영상들을 잘 정리해 두셨다가 여러분들 시험범위나 혹은 본문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적응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지하게 해결되는 마술 같은 일들을 겪게 되실 겁니다. 선생님도 이게 오랜만에 복귀를 해가지고 사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되게 어색해요. 사실 지금 영상에서 NG도 되게 많이 냈거든요.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것처럼 선생님도 다시 호수영어의 수아쌤으로 돌아가서 매일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러면 오늘 배웠던 꿀팁들과 앞으로 선생님의 다짐들을 기억하면서 Easy and Everyday. Bye bye.